여러분 안녕하세요. 굿카이. 여러분 이 자세가 무엇을 뜻하는 자세였을까요? 혹시 힌트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어벤져스에서 이 자세 하면 누가 떠오르죠? 저 알겠어요. 네. 아이언맨. 아이언맨. 그렇죠. 아이언맨의 자세를 본따서 한번 인사를 해봤는데요. 요즘 어벤져스가 그렇게 인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도 어벤져스 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는 과연 그런 히어로들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국의 히어로 후보들을 한 4명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한국의 히어로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소개할 인물은 홍길동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보면 떠오르는 게 바로 홍길동이죠.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되게 정의로운 야망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신분이 좀 설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서 신분제적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는데 홍길동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삼관오리들에게서 삼관오리들이 얻은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국가인 율도국을 설립하는 등 정의로운 야망가 그리고 계획적인 야망가라는 키워드를 잘 설명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길동은 그러면 능력치가 어느 정도죠? 일단 약간 사기캐 느낌이 나기는 해요. 사기캐 느낌이 나는데 다 잘해. 그래 다 잘해요. 막 구름과 뭐 바람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둔갑술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동해번쩍 서해번쩍이라는 이런 하이라이트적인 문구가 나온 이유가 허수아비 한 7명 정도의 허수아비에게 숨결을 불어넣어서 약간 홍길동 1, 2, 3, 4, 5, 6, 7을 만들어서 전국 팔도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해요. 웬만한 히어로들의 능력은 다 갖춘 엘리트네요. 정의롭고 야망가고 그다음에 대의 명분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뭐 신문지 탈피라던가 아니면은 정의사회 구현, 뭐 부패 비리 척결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는 걸 봤을 때 약간 어벤져스의 캡틴이 떠올랐어요. 캡틴도 왜냐면 굉장히 자기 주관이 또렷하고 그 다음에 정의롭고 어떻게 보면 약간 융통성이 없다고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약간 홍길동도 그런 면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본인 행동의 이유가 더 나은 세상을 그렇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게 목표였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홍길동 두 명이 좀 많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홍길동이랑 비슷한 인물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홍길동이랑 비슷한 인물 바로 혹시 힌트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번 그렇죠. 맞춰볼게요. 이런 거는 바로 얘기하면 안 돼.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 캐릭터를 영화화를 했어요. 근데 2009년에 상영된 영화고요. 2009년이면 저희가 몇 살이죠? 2009년이면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배우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바로 강동원 배우님이 이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습니다. 저 알겠어요. 네. 정답은? 그 노래도 기억나고 얼굴이 너무 눈에 선하게 남아요. 그렇죠. 정답은 전우치. 맞아요. 전우치가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소개할 캐릭터인데요. 사실 홍길동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홍길동이랑 전우치랑 다르다라고 하면은 영화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영화 캐릭터가 사실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맞아요. 개구쟁이에 뭔가 사고치고 다니는 홍길동이랑 되게 반대의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성격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홍길동은 캡틴 아메리카, 전우치는 아이언맨. 아니면 약간 좀 어린 느낌이라면은 약간 스파이디. 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전우치도 사회 부조리를 이제 해결하고 그런 면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거든요. 본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면도 많고 뭔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사고도 많이 치고 대의 명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람들을 골려주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홍길동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홍길동은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 전우치의 경우에는 그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개인적인 명분과 사회적인 명분이. 이 소설들을 비교해보면서 느낀 건데 홍길동전은 굉장히 작품이 탄탄해요. 탄탄하고 줄거리도 딱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데 반면에 전우치는
에피소드를 딱 나열한 느낌? 좀 더 판타지적인 요소가 강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줄거리 구성이 탄탄하다라기보다는 이런 에피소드 있었고 이런 에피소드 있었고 하는 식으로 사파적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영화화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히어로 중에는 남성 히어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블랙 위도우, 캡틴 마블 아니면 원더우먼과 같은 매력적인 여성 히어로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매력적인 여성 히어로들이 되게 많죠. 굉장히 많죠. 여성 히어로 하면 딱 처음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박씨 부인일 거예요. 박씨 부인은 조선시대 병자호란 시기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병자호란 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등장했던 여성 히어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씨 부인은 사실 인생이 굉장히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도 있었고 또 외모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약간 멸시받고 무시받고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허물도 벗고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계속해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조선시대에 드러나기 어려웠던 사실 그런 캐릭터거든요. 전통적인 조선시대 여인상이랑 많이 다른 인물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남편을 꾸짖기까지 하는 그러한 굉장히 강력한 부인의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박씨 부인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소설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현실에 있기 어려운 캐릭터가 등장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오간다고 합니다. 박씨 부인의 능력치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적장이랑 1대1로 마주봤을 때 그런 적장을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를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그런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었고 도술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었고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리고 뭔가 카리스마가 넘쳤다. 맞아요. 그리고 그 기억나는 씬 중에 하나가 적장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 공간 자체를 왜곡시키는 도술로 왜곡시키는 맞아요.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런 거 보면 약간 그 어벤져스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생각이 나기도 해요. 또 다른 여성 히어로가 한 명이 더 있는데요. 바로 바리데기입니다. 바리데기는 바리다라는 게 이제 버리다의 옛날 말로써 버려진 공주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계속 딸만 낳아서 아들을 낳기를 바라던 부모가 마지막에 또 딸이 나오니까 이 딸을 버렸는데 자신의 부모님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저승세계와 신선세계에 가서 불사초와 그 다음에 꽃을 구해온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소설에서 그 능력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바리데기라는 이 소설이 원래 이제 사령을 인도하는 이런 굿을 할 때 부르는 무가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캐릭터로 설정을 하자면은 죽은 사람을 인도하는 아니면 사령들을 인도하는 이런 캐릭터로서 DC의 인챈트리스와 비슷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히어로들 4명을 한번 만나봤는데 이 히어로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많았거든요. 저는 찾아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인물들의 능력이나 아니면 일생 스토리가 굉장히 전형적이라는 거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스토리가 그렇듯이 뭐 태어나자마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력자가 나타나서 위기를 이제 극복했는데 또 이제 위기가 닥쳐서 또 다른 도력자가 나타나서 뭐 결국 성공했다 이런 스토리 흐름이 일관돼서 그런 점에서 조금 캐릭터로 만들거나 아니면 재창작하기가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뭔가 인물 유형도 좀 한정적이었지만 빌런들 있죠. 항상 비슷해요. 탐관오리들 혹은 뭐 전쟁 중에 적군들 항상 비슷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맞아요. 또 주인공의 스토리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빌런들이 약간 배경처럼 빠져서 사실 알고 보면은 뭐 홍길동이 어떻게 사회를 구현하고자 해서 적으로 규정했던 그 탐관오리가 알고 보면 뭐 어릴 때 뭐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재물에 대한 그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토리가 없이 매번 약간 선악 구조로만 배치가 되니까 항상 선악 구조를 따르다 보니까 이 주인공은 굉장히 선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뭔가
그냥 악한 이유 혹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대결 구조는 있는데 한쪽 면만 다루다 보니까 맞아요. 이 인물에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소설들이어가지고 그게 좀 뭔가 아쉽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영화나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거를 봤을 때 악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 사람은 악당이야가 아니라 그 악당이 어떠한 삶을 겪어왔는지도 사실은 다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예 조커처럼 악당의 삶만 가지고 만드는 영화나 그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찾아보면 전우치 이외에는 크게 생각나는 영화나 소설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현대에는 좀 더 다양한 캐릭터 혹은 좀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다들 영웅들이 완벽하잖아요. 맞아요. 다 완벽해요. 근데 어벤져스를 보면은 각자 캐릭터들이 취약한 면들도 분명히 있어요. 인간적인 면모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인간다운 그런 면모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우치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한국의 히어로 4명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룬 4명의 히어로 말고 또 생각나는 한국의 히어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좀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하니. 근데 이거 다시 찍어야 돼. 민경이 아이디어예요. 얘가 하자 그랬어요. 마지막 촬영이라고 이렇게 몸을 불사른다니까. 오늘 마지막 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민경이가 마지막 촬영이고요. 해외 나가서도 아마 미션을 한번 수행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를 찍든 너 이거 컷 편집할 때 안 뺄 거잖아. 브이로그를 찍어오든 뭐 다양한 미션을 해오든 앞으로는 코카니가 해외에도 진출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